안녕하세요, 모던 캠핑입니다. 오늘은 그랑베르크 M을 들고 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이랑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도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랑베르크는 이게 M 사이즈입니다. 라지는 너무 커가지고 제가 M을 샀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본체 스킨만 들어있는 가방이고, 왼쪽이 이너 텐트 가방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대는 본체 스킨 가방이 같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루프 박스에 좀 넣기 편하게 그 폴대를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보관하셔도 되고, 본체 스킨에 같이 넣어서 보관하셔도 됩니다. 구성품 한번 보고 갈게요. 이너 텐트 깔 수 있는 그라운드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피크답지 않게 요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거의 다 별도거든요, 그라운드 시트가. 근데 요 특이하게 그랑베르크는 그라운드 시트가 포함입니다. 엄청 감동 먹었습니다, 이거에. 구성품 중에 여기 이런 듀랄루민 10cm 짜리 팩이 10개 들어있고, 여기 심실링제, 메인 스트링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폴대는 메인 폴대가 이렇게 240짜리 메인 폴대가 3개고 120짜리 사이드 폴대가 6개가 필요합니다. 메인 폴대에 보시면은 이게 끝에 모양이 다릅니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폴대입니다. 중간에는 이제 줄을 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끝이 뭉퉁한 폴대가 들어가고, 메인 폴대는 마디 사이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 가지고 일반 우리 텐트 프레임처럼 이렇게 조금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텐트 스킨을 폴대 넣기 좋게 한번 펼쳐 볼게요. 우선 텐트 설치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텐트 설치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텐트를 사면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텐트마다. 웬만한 이제 텐트들은 설명서가 다 있어요. 아니면은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그 텐트에 맞는 설영법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꼭 한 번이라도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그랑베르크 뿐만 아니라 모든 리빙쉘 텐트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폴대 모양이라든지 이제 설치 방법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설치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본체 스킨을 가로로 눕힌 다음에 이제 메인 폴대를 이용해서 이제 일단은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인 폴대 거리만큼 이제 띄워가지고 45 대충 이제 보고 45도. 이거 팩은 40cm 짜리 팩을 받겠습니다. 메인 폴대를 안에서 넣어 줄게요. 요거는 그냥 감으로 쑤셔 넣으시면 돼요. 그냥 감으로 최대한 여기 아일렛 근처로 쑤신 다음에 여기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죠. 스트링을 메인 여기 폴대에 이렇게 한 2번 정도 꼬아 가지고 빗물 방지 커버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세워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방향을 잘못 잡았네. 바람이 불어도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게 되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사이드 폴대를 한번 세볼게요.
자, 다시.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사이드를 하나 당겨 주시면 이렇게 자립을 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세울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메인 스트링을 조금 더 튼튼하게 당겨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메인 폴대가 스킨을 발로 누르고 있잖아요. 이걸 빼주셔야 돼요.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자, 요까지 하면 가장 큰 건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 상으로는 저기 지붕 중간에 보면 꼭지 메인 폴대를 하나 더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메인 폴대를 먼저 넣지 않고 사이드 폴대를 저기 중간에 있는 거를 양쪽으로 먼저 연결한 다음에 메인 폴대를 넣습니다. 그래야 텐션 잡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 사이드 폴대를 먼저 체결해 볼게요. 얘는 조금 세게 당기셔도 돼요. 이렇게 텐션 많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사이드를 세게 당겨버리게 되면 저기 천장 중간이 이렇게 꺼지게 되잖아요. 이때 메인 폴대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천장 텐션이 자동으로 잡히게 돼요. 자, 요렇게 생긴 중간용 메인 폴대를 여기 요 아일렛에 넣는 거예요. 이게 왜 사이드 폴대를 먼저 하는 게 좋냐면, 이걸 꽂기 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사이드를 먼저 안 하고 메인 폴대를 꽂으려면은 얘가 이제 저 240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폴대를 꽂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이게 뭐지, 버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눌러줘야 들어가요. 이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탁탁 소리 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인 폴대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텐션이 강하게 잡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게 천장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꽂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바닥을 아직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바람이 좀 불기는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각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핀 밑에, 여기 핀에 사이드 폴대 밑부분을 이렇게 꼽아 주시고, 위에 이제 보면은 위에 또 이렇게 아일렛이 있거든요. 위에 아일렛에 이거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펄럭이는 걸 잡아주는 찍찍이가 있습니다. 요 폴대는 저기 중간 지붕 있죠? 중간 지붕과 일직선이 되게, 요렇게 말고요. 요렇게 말고 요렇게도 아니고 딱 저기 센터를 코어로 가시면 돼요. 사람도 코어가 중요하듯이 이 줄도 저기 코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스트링을, 요 팩과 줄이 이렇게 중간으로 센터로 갈 수 있게 일자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네 방향, 나머지 네 방향 다 하고 오겠습니다. 저 옆에 사이드를 어느 정도 바람에만 날리게 해놓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는 바람에 안 불면 안 하셔도 되고, 안에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빌딩 테이프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실 때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건데, 메인 빌딩 테이프 중요합니다. 요걸 보시면은 그 해놓으시면 좋은 게, 저는 이 빌딩 테이프의 센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메인 폴대가 이 자리에 가면은 중심이 맞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밖에 팩을 박아놨기 때문에 얘랑 이게 만나려면 조금 더 와야 되거든요. 자, 이게 이 전기 테이프랑 이 메인 폴대랑 만나고, 여기 메인에서 이제 자기 눈을 믿으세요.
직각을 내려 가지고 이 전기 테이프 빌딩 테이프 센터잖아요. 여기에 이 폴대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고정도 되고 센터 위치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나가서 여기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당기면 여기가 이제 센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반대쪽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반대쪽에 와서 얘도 이제 여기 팩을 여기 텐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당기면 텐션이 주어지죠. 빌딩 테이프가 이렇게 당겨지면 이 자리가 이제 센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 사이드가 그랑베르크는 직각이 아닙니다. 직각이 아니라서 이 각도를 잡아내기가 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메인 폴대를 센터에 빌딩 테이프를 앞두고 이 팩을 박으시면 자동으로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각도가 자동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저 사이드 쪽에 이제 센터를 먼저 잡으면은 나머지는 이제 조금 쉬워요. 뭐 이쪽에 이제 사이드 폴대 쪽에 이렇게 각을 먼저 잡으셔도 되고 네 군데를 하셔도 되고, 여기 메인 출입구를 그냥 아예 잡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기 사이드 폴대 쪽을 먼저 작업을 하고 메인 폴대를 잡아 볼게요. 이제 나머지 사이드 폴대 쪽을 잡아주면 되는데, 저 각도를 얘랑 뭐 이렇게 평행이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팩을 일단 하나 박아 볼게요. 이렇게 일단 박아 놓고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빌딩 테이프도 제가 이렇게 센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해놓으면 진짜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양쪽에 메인 폴대도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폴대 3개가 다 평행이 되면 됩니다. 직각으로. 자, 이렇게 센터를 잡아 둔 다음에 양쪽에 나머지 전부 다 박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딱 이 모양은 이제 타프쉘 구조입니다. 타프쉘 메인이 보통 280에 사이드가 180이 많은데, 얘는 이제 메인이 240이고 사이드가 120인 타프쉘의 구조인 거죠. 앞문이랑 뒷문만 연결을 하면은 설치는 끝나게 됩니다. 그거까지 하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앞쪽 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옆이랑 앞쪽 문이랑 이렇게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팩을 따로 박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기 옆문용 고무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앞문용 이렇게 고무줄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앞문용이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한 개를 박아야 된다 하면은 앞문을 박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옆문용만 이렇게 고무줄을 박게 되면, 만약에 이제 바람이 불거나 문을 좀 개방시키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옆문만 고정해놨을 때는. 그래서 옆문만 하면은 조금 이게 벌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한 개를 박으셔야 된다 하면은 이게 앞문 쪽 고무줄을 다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같이 박으시는 게 좋아요. 이 지붕을 잡으실 때는 먼저 여기 센터를 하시는 게 편해요. 센터에 먼저 팩을 하나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반대쪽도 가서 이렇게 문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너 테스트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표가 위로 올라오게 설치하시면 돼요. 이 팩이 앞으로 오게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가 맞아집니다.
포함되어 있는 순정 그라운드 시트를 까는데 그 고정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고무줄로만 되어 있고 이렇게 비너를 이용해서 여기 오링에다가 걸은 거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스노피크에서 그냥 플라스틱 고리 같은 걸로 이제 걸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돔 텐트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시트가 이런 식으로 고무줄로만 되어 있거든요. 돔 텐트는 어차피 밖에 팩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플라스틱 고리가 없어도 뭐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껴주는 거 고리 하나만 달아주면 진짜 이렇게 바로 꼽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달아주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버클 체결할 수 있게 여기 양쪽에 버클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 센터에는 양쪽으로 두 개 있고 저기 끝에 한 개, 여기 반대쪽에도 한 개가 있고 여기 지금 달려있는 여기 데이지 체인은 포함입니다. 여기 처음엔 체결 안 돼 있는데 이게 그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앞뒤에 맞춰 가지고 다시면 되는데 이게 꼽을 수 있는 요게 5개 있습니다. 요렇게 다 총 5개 이렇게 걸 수 있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할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뒤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르고 텐트 위치를 쓰시다 보면 얘가 절로 이너 방향 쪽으로 가 있으면은 빼서 일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데이지 체인이 들어 있고 이너를 여기 버클 위에다가 거시면 됩니다. 이너 텐트는 앞면이랑 뒷면이 있습니다. 이게 바닥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게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뒤쪽이 조금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은 뒤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텐트 밑바닥을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검은색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이제 걸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거리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 여기 센터 쪽 중간 쪽에 이렇게 가면 되고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고리가 저쪽이 되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이 뒤로 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시트에도 이렇게 금속으로 된 고리까지는 안 바라는데 플라스틱 고리라도 달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스노피크 관계자분들. 자, 요거 일단은 빨간색이 앞으로 오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잡으셨으면 그 천장에 있는 버클부터 체결을 하시면 돼요. 천장 버클을 여기다가 이제 체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40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팔이 안 닿습니다. 이게 팔이 안 닿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자, 그러면 여성분도 이렇게 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폴대를 뺀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여기 쪽도 마찬가지로 버클을 여기 전장에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텐션은 제가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따로 손을 안 대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 텐션을 조금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다시 폴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8군데는 그 고리 다 걸어 주시면 돼요. 위에부터 하고 밑에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링에 다 꼽으시면 되고, 위에는 여기 위에 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하나, 밑에도 이게 저는 한번 몇 번 썼던 이너 텐트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꼽으면 바로 텐션이 잡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주셔야 되고,
옆에도 이 스트랩으로 텐션을 이렇게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탱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설치를 끝났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안에 왔으니까 이너 사이즈부터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은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퍼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바닥에 보면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이너 텐트 중간에 이렇게 팩을 박을 수 있게 줄이 하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팩을 박으시면 조금 더 이제 바닥이 이렇게 펴지는 그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잘못 잡으면 바닥이 평지가 아니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팩을 박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폴대를 올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폴대를 올려버리면 이게 그 지퍼 열 때 이게 안 딸려 올라가거든요. 메인 기둥에 요거를 팩 귀찮잖아요. 팩 대신에 폴대를 이렇게 눌러 놓으면 그 지퍼 열 때 이게 좀 쉽게 열립니다. 저게 안 밟혀 있으면 이게 딸려 올라오거든요. 이 팩을 이렇게 폴대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지퍼를 열 수 있습니다. 안쪽은 엄청 넓습니다. 이쪽에 메쉬가 달려있는 창문이 이렇게 메쉬가 달려있고, 이렇게 개방도 할 수 있는 창문이 이쪽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이 뒤에도 그 똑같이 앞쪽이랑 똑같이 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 열 수 있고, 여기도 메쉬가 다 있습니다. 메쉬 있고, 이렇게 스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너 사이즈는 한번 재보겠습니다. 바닥이 한 205 정도 나옵니다. 205 나오고, 제일 이제 넓은 앞쪽에 이너 사이즈가 360 나옵니다. 360에서 365 정도 나오고, 안쪽은 290 나옵니다. 360에 290. 그리고 다시 한번 재볼게요. 바닥이 딱 여기다 치고 205 나옵니다. 205 나오고, 천장까지 높이가 207 나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는 207입니다. 양쪽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2m짜리 스트링을 연결하셔도 되고, 따로 이제 데이지 체인을 구매하셔서 여기 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따로 이쪽에는 고리 같은 게 없습니다. 고리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요런 거 있죠. 여기다가 뭐 걸어 두셔도 돼요. 여기다가 랜선 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걸이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걸어 놓습니다. 요런 데다가. 이너 사이즈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른 5명이서도 잘 수 있습니다. 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실 사이즈도 한번 재볼게요. 일단 이너 제일 넓은 바닥을 한번 재볼게요. 395 나옵니다. 395고, 여기 이게 바닥은 395인데 제일 넓은 위에 있죠. 한 1m 20 위에, 여기는 440입니다. 여기는 재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잴게요. 440이고, 앞쪽에는 315 정도 나옵니다. 앞쪽 바닥은 315 정도 나오고, 여기 입구 문에서부터 바닥이, 참고만 하세요. 이게 한 2, 3cm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350 정도 나오네요. 바닥이 350이면 랜드락이 폭이 400이고, 이제 앞쪽이 길이가 380 정도 나오거든요. 랜드락이 거의 전실이 랜드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딱 요거를 봤을 때 랜드락보다는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넓어요. 넓고 실제 재원 치수도 랜드락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폭이
죽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이쪽에서 120까지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건 놔두시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 물건 놔두시기가 좋고 어른 4명이서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타프쉘이었으면은 공간이 여기가 끝이잖아요. 여기가 딱 끝이라서 조금 좁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일반적인 타프쉘이랑은 다르게 이 앞쪽 공간이 또 있잖아요. 그 앙베르크는 앞쪽 공간이 이 공간만 해도 한 135 정도 되거든요. 앞에 공간만. 그러니까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랑베르크의 장점이 이 공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물건들 놔두려면은 이제 사이드나 앞쪽으로 다 몰아버리시고 전시를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고, 그리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135에 315죠? 그러면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정 이너를 안 쓰고 그냥 각 여름에 쓰시는 2, 3인용짜리 돔 텐트를 설치를 하시면 전실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전실 넓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순정 이너를 안 쓰시고 그런 식으로 돔 텐트를 따로 설치하셔도 좋죠. 이게 이너가 좀 많이 큽니다. 이너가 차지하는 공간이 거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너만 줄여도 전실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환경에 맞게 따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랑베르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치는 다 이제 했으니까 하나씩 이제 장점이랑 단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스킨이 조금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이 색감도 그렇고 재질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약간 까끌까끌하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 살짝 까끌까끌하면서 이제 면 텐트의 느낌도 나고, 비닐로 느낌이 아닙니다. 일단 이 소재가,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약간 컨버스 천 같기도 하고 약간 면 느낌인데 폴리입니다. 이게 이 면 텐트는 아니고 이게 폴리인데, 일단 재질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이게 살짝 두껍기도 하고, 이게 색감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처음 보는 색감이거든요. 텐트에서는 이런 색을 제가 처음 보거든요. 제가 여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산 것도 있는데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고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색감이 이쁘고, 그리고 타프쉘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바람에 이게 조금 더 튼튼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꺾여 있잖아요. 옆에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위쪽으로도 이제 완만하게 돼 있고, 바람이 이렇게 능선으로 타고 가고 밑으로도 살짝 이게 낮기 때문에 측풍에 조금 더 일반적인 타프쉘보다는 강합니다. 뭐 그냥 리빙쉘 텐트에 비해서는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태풍 전에 이제 돌풍 정도는 웬만하면 다 얘가 버티거든요. 풀팩을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랑베르크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계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스커트도 있고 이제 메쉬가 다 열리거든요, 양쪽에. 스크린 사용하는 거는 제가 그 전에 올려놨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타프쉘의 장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타프쉘의 장점은 이름에 타프가 들어가잖아요. 여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쉘터인데 여름에 쓸 수 있는 쉘터이기 때문에 옆 사이드 쪽 스크린을 말게 되면 타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더우면은 앞문, 옆문을 다 열어버리면 그냥 타프 형식으로, 렉타 타프랑 똑같이 타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말아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여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돔 타프 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랑베르크도
나무 그늘은 필수입니다. 이게 30도가 넘어갈 때 땡볕에 치시게 되면 이 천장 사이드가 120이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머리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낮 기온이 한 26, 7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나무 그늘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그랑베르크 뿐만 아니라 그냥 여름에 이제 돔탑을 갖고 가셔도 뭐 27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나무 그늘은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름에 쓸 수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개방하실 수 있습니다. 풀로 다 여셔도 되고 딱 필요하신 부분만 아예 풀로 열 수 있기 때문에 타프쉘의 단점을 스노피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추가 가이드라인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설치할 때 한번 바람 불 때 보셨겠지만 타프쉘은 이제 사이드가 이제 약점이거든요. 측풍이 불게 되면은 굉장히 펄럭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도 이렇게 팩을 추가로 박을 수 있게 이렇게,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일단 사이드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박을 수 있는 팩 고리가 4군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에 보시면 입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이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닥이랑 저기 천장 메인 폴대 말고는 중간에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고리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따로 이제 추가로 가이라인을 달 수 있게는 해놨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바람 불 때 이렇게 잡아주면 중간에서 이렇게 펄럭이 있는 거를 이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약해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는 튼튼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고리가 여기 한 군데가 이렇게 앞뒤로 4군데 이렇게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사이드 쪽도 밖에 보시면은 사이드 메시 위에 여기 또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비가 오게 되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여기다가 또 이제 스트링을 추가로 이제 다셔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측면 나왔으니까 일단 해드리는 건데, 이 사이드 쪽 가이라인을 설치하실 때 요 각도가 최대한 뒤로 많이 오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매번 설치 영상 찍을 때마다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 사이드 가이라인 얘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나오는 게 좋아요. 멀리 나와야 최대한 옆에서 잡아줄 수 있고 이 각도가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좁게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이 사이드 쪽 힘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이게 완만하게 가로로 쭉 길게 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얘는 바닥에 이제 팩을 박잖아요. 우리가 팩을 박기 때문에 이 폴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가이라인은 최대한 뒤로 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추가로 다실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지면에 붙는 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45도로 그냥 조금 저쪽 가이라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땅에 가깝게, 하부 쪽 스킨과 가깝게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이너가 넓다는 거. 이너가 넓고 전실도 넓고, 솔직히 타프쉘은 이제 넓은 게 장점이죠. 넓은 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단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타프쉘 치고 이뻐서 장점이지, 타프쉘은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이게 캠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타프쉘을 안 쓰는 이유가 일단 바람에 너무 약하고, 이게 쓰다 보면은 이너만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실 공간도 은근히 별로 안 크거든요. 그게 이제 타프쉘은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쉘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스노피크에서 그 단점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구매를 한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타프쉘 치고는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 제일 이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과 실내 공간이 장점이고, 나머지는 다 단점입니다. 거의 단점이 많아요. 근데도 저는 그랑베르크가 조금 그 단점을 다 상쇄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데, 단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단점, 일단은 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타프쉘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지만, 그 돌풍 뭐 평소 이제 10에 돌풍 한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버티거든요. 풀팩을 하시게 되면 버티긴 버티는데 펄럭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면적이 넓은 그 스킨이기 때문에 소리가 큽니다. 이게 펄럭임 소리가 크기 때문에 버틴다고 이제 버텨지는 게 아니죠. 이게 안에서 자는 사람은 좀 불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분다고 이제 예상되는 예보에는 그랑베르크를 들고 가지는 않아요. 그런 게 일단 바람에 취약한 구조가 가장 큰 단점이죠. 이게 일단은 그거는 인정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타프쉘을 구매한다고 하셨을 때는 그랑베르크 뿐만 아니라 다른 타프쉘도 바람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설치 시간이 조금 길어요. 이게 숙달돼도 기본적으로 이제 팩을 많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팩을 4개만 박아도 되는 랜드락이나 뭐 롱프로, 일단 스노피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리빙쉘 구조의 쉘터보다는 팩을 많이 박아야 됩니다. 최소 1, 2, 3, 4 일단 팩을 20개는 박아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안정이 되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 짧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칠 때마다 서령 시간은 똑같아요. 줄어질 수 있는 서령 타입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령 시간이 조금 길어요. 혼자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길고, 이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크게 차이는 아마 안 날 거예요. 이게 팩을 일단 많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나 이제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거 최소 아무리 빨리 다 한다 해도 20분 내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최소 촬영 시간은 20분 이상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단점이 촬영 사이즈가 최소 8 곱하기 6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9 곱하기 7 는 세로가 9m, 가로가 7m 정도는 돼야 이게 서령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캠핑장 사이트 크기를 체크를 좀 하시고 잡으셔야 돼요. 데크 같은 경우에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 그랑베르크는 맞는 데크를 가진 캠핑장도 잘 없고, 일단 데크에 서령을 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일단 그렇게 캠핑장을 고르실 때 그 사이트 크기랑 이게 데크인지 파쇄석인지도 한번 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게 넓기 때문에 전실도 넓고 이너도 넓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인데, 그 겨울에 난방을 하기가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출시가 4월 말인가 5월 초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랑베르크를 가지고 저도 제대로 된 동계 캠핑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옴니 하나로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따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넓기 때문에 구조가, 제가 쓰는 쉘터 중에 그래도 좀 큰 게 리빙쉘 롱프로인데, 걔도 한겨울에 가면은 옴니 하나로도 이제 따뜻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20도가 안 넘어요. 이게 한 18도 정도 되거든요. 한겨울에도 롱프로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랑베르크는 옴니 하나 가지고도 조금 모자랄 확률이 있어요. 이게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한겨울 극동계는
서브 난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내에 있을 때도 옷을 조금 두껍게 입으셔야 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한겨울에는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점인데 아마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팬히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주무실 때는 저 뒤쪽 공간에다가 팬히터를 놔두거나 하면은 조금 더 따뜻할 것 같고, 난로 쓰시는 분들도 전실에 있을 때는 이너 문을 닫아놔야 그래도 전실에서 조금 더 있을 때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뭐 방법은 다 있겠죠. 이게 옴니도 작은 난로는 아니라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극동계 옴니 하나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저도 이제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보통 리빙쉘 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쉴드 루프를 주잖아요. 보통 쉴드 루프가 하는 역할이 뭐 햇빛 차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결로거든요. 난로 안 쓸 때 이제 간절기 때 보면은 리빙쉘이나 이런 거 루프 안 쓰시게 되면 결로가 많이 차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타프쉘은 위에 그 쉴드 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쓰게 되면은 위쪽에 열기가 이제 고여있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기는데, 난로를 쓰기 전에 이제 봄 가을쯤에 그랑베르크를 쓰게 되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천장에 결로가 엄청 많습니다. 비 온 것처럼 이제 결로가 이제 확 껴져 있는데,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환기를 시켜주면은 웬만하면은 철수할 때 다 마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날씨가 조금 안 좋다거나 결로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결로를 따로 이제 들고 집에 가서 이제 말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이게 상황이 좀 안 맞으면은 결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제 그랑베르크를 저도 이제 자주 들고 가는 편은 아니고 한 번씩 어쩌다가 이제 들고 가는데, 그게 계절이 딱 그 결로가 많이 생기는 계절에 들고 가게 되면은 결로가 일단은 천장 지붕 쪽에는 결로가 거의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지게 되면은 물이 한번 탁 치면은 비 오듯이 물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게 일단 단점인데, 이거는 뭐 타프쉘 구조 자체의 단점이죠. 이게 그랑베르크만의 단점은 아니고 쉴드 루프가 없는 쉘터들의 단점입니다. 뭐 바랄이라든지 그 V타프라든지 쉴드 루프가 없는 쉘터들은 그 아다리가 안 맞는 그 환경이 있어요. 이게 결로가 많이 끼는 상황에 왔을 때는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크린 쪽에 보면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위에 쪽에는 지퍼가 없습니다. 이게 이 지퍼가 없어요. 지퍼 없고 이게 떡볶이 고리로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잡아주는 구조인데, 이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저쪽으로 이제 찬바람들이 겨울 얘기입니다.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은 저 사이드 저 위쪽으로 이제 바람이 이제 조금씩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랑베르크가 동계 때 옴니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보는 게 이제 저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게 있어서 이제 환기는 잘 되겠지만 강제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잠글 수가 없어요. 바람이 조금 불게 되면 저희가 조금 펄럭이거든요. 그래서 찬바람이 절로 새어 들어올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 난방에 신경 쓰셔야 돼요. 너무 단점을 많이 얘기했나? 근데 이게 단점들은 타프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쉘터를 살 때는 일단 알고 사야 되는 점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걸 알고도 산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후회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점을 모르셨으면 이게 구매를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랑베르크가 가진 이런 매력들이 좋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써보시면 돼. 써보시고 안 맞으면은 이제 방출하면 되죠.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단점은 아닌데, 스노피크에서 조금 보완해줬으면 하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시트에 그 고리 달아주는 거, 플라스틱 고리, 그거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거 4개 달아주는데 4개 달아주고 10,000원 더 받는 게 차이 났지, 그라운드 시트에 그거 플라스틱 고리 4개 달아주는 거 좀 달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쉘트가 가격이 237만원이거든요 정가가. 그냥 240만원을 맞추고 그냥 팩을, 솔리드 스테이크라고 스노우피크 순정 팩을 그냥 30짜리 10개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두랄루민 팩을 20cm짜리 10개를 주거든요. 그게 개당 3,000원짜리인데, 그 써본 사람들은 조금 쓸모가 없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스노피크에서도 알 텐데 왜 자꾸 그거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재고가 그게 많은가? 그 두랄루민 팩 빼고 그 6,000원짜리 하는 솔리드 스테이크 30cm짜리 10개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게 3만원 차이거든요. 3,000원짜리 10개랑 6,000원짜리 10개, 그럼 3만원 차이잖아요. 그러면 3만원 더 받고 그냥 240만원 받는 게 낫지, 쓸 수도 없는 두랄루미 팩 그거 10개 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집에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거 쉘터 살 때마다 스노피크는 그 팩을 주거든요. 드랄루민 20cm짜리 팩을 주는데, 집에 그 있는 거 다 합하면 한 100개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솔리드 스테이크 단조 팩을, 그냥 단조 팩을 10개 주는 게 낫지. 이게 왜 그러냐면, 스노피크도 알아요. 설명서에 보면 권장 사항이 최소 25cm 팩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은 35cm 이상 팩을 쓰라고 적어 놨어요. 설명서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20cm짜리 두랄루민 팩을 10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라고 주는지 모르겠네. 스커트 정리할 때는 쓰겠지. 그 팩을 왜 고집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잔디에서도, 잔디에 쓰면 잘 박히고 좋기는 한데, 비 올 때는 땅이 물러지잖아요, 흙바닥이. 그러면 20cm짜리 팩을 그냥 순식간에 쏙 뽑히거든요, 바람 조금만 불면은. 그 팩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고, 단조 팩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일단 단점을 하나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면, 팩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서령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22개를 쓰거든요, 팩을. 메인은 거의 저는 항상 타프 칠 때나 그랑베르크를 칠 때는 메인은 저는 항상 40cm 이상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짜리 팩 4개를 들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그랑베르크나 타프 칠 때는 50cm짜리 팩을 들고 나갑니다. 50cm짜리 팩이랑 40cm짜리 팩을 박는 이유가, 이제 그 와이프가 바다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바람이 변수거든요. 언제 바람이 불지 몰라. 이게 예보랑 조금 다르게 가보면은 바람이 이게 예상보다 좀 심하게 불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때는 그 팩을 항상 과하게 박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그냥 메인 50 박고 사이드 40 박는 게 마음 편합니다. 좀 박을 때 좀 힘들더라도 팩은 항상 조금 오버스 팩으로 박으시는 게 서양할 때는 그게 마음 편하고 안전에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는 최소 40cm 이상 팩을 박고, 사이드에도 최소
최소 30cm 이상짜리 단조팩을 박아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팩 개수가 최소 22개가 이제 그 그랑베르크 설치할 때 드는 팩이고, 30cm 최소 다 30cm 이상짜리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닥에는 20cm짜리를 박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최소 이제 30cm 정도 되는 팩을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추가로 이제 가이라인을 그 아까 입구 중간에 4개, 사이드 쪽에 4개, 8개랑 안쪽에도 이제 4개를 더 달 수 있으니까 총 팩이 12개 더 필요하거든요. 풀팩을 하시게 되면은 총 34개의 팩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 34개의 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설치 영상 찍는 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팩 박는 거를 조금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팩을 박으면서 이제 이게 좀 각을 잡고 이런 거 과정을 조금 즐기는 타입인데, 팩 박는 거 자체를 극혐하시는 분들은 그랑베르크랑은 안 맞을 거예요. 이게 풀팩은 34개를 박아야 되거든요. 랜드 스테이션보다 더 많이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팩 박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랑베르크랑 좀 안 맞을 거예요. 또 스노피크에 또 바라는 점은, 아까 입구 쪽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이게 오른쪽에 이제 사이드 쪽을 문을 개방시키는 요 고리만 체결했을 때는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지퍼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쪽에 모서리 쪽에 팩을 박으실 때는 양쪽을 같이 잡아 주시는 게 좋은데, 스노피크 타프 스크린에는 약간 요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잡아주는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텐션을 잡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잡아주는 고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텐션을 잡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깥에 이게 찍찍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하기는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스킨을 이게 좁고 이게 뭐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에도 제 생각에는 이 클립이 있습니다. 스노피크의 타프 스크린을 보면은 그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을 하나 달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쉘터도 아니고 제법 비싼 쉘터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써보시는 분들은 그 디테일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브랜드를 조금 더 인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점이 있잖아요. 다른 브랜드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팩도 조금 쓸 수 있는 단조 팩을 넣어주고, 그라운드 시트에도 이제 플라스틱 고리도 사서 달아주고, 이너 중간에도 이제 고리 하나 달아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조가 타프실 구조긴 한데, 스노피크에서는 제 생각에는 글램핑 느낌을 내려고 이제 개발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시각을 다르게 보면은 약간 군용 막사 느낌도 나기는 한데, 색깔도 살짝 그렇고, 근데 이제 써보면 군용 막사 느낌도 솔직히 나긴 나요. 근데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이게 군용 막사 느낌도 살짝 나기 때문에 글램핑 느낌보다는 그쪽이 강하게 느끼신 분들은 되게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그랑베르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걸 꼭 써보고 싶었고, 이제 자주 안 쓰고 10년 이상 쓸 생각으로 이제 구매한 쉘터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쯤은 있으면은 좋은 쉘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랑베르크를 사기 전에 전실이 조금 생각보다 좀 작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샀는데, 이게 지방에 살다 보니까 그랑베르크가 출시할 당시에 수도권 지방에서는 전시해 놓은 제품이 있어서 보고 살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전실 공간을 모르고 이제 제 옷만 보고 산 경우인데,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참고해서 이제 그랑베르크를 선택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전실 공간이 넓습니다. 이게 스노피크를 예로 들면은 리빙쉘 롱프로보다는 확실히 크고, 그 랜드락의 전실과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작습니다. 이게 랜드락 전실은 워낙 잘 나와서 전실 공간은 거의 랜드락에 버금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랜드락을 제가 이제 플럼 아웃도어에 가서 실제로 갈 때마다 봤었거든요. 4인이 쓰기에 충분한 전실이고, 이너도 이제 뒤쪽에 저기 남는 공간까지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랜드락보다는 전실이 크게 되니까, 그 부분에 공간 활용성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너 텐트를 작은 걸로 바꾸면은 전실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4인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2, 3인인 경우에는 그 순정 이너를 꼭 안 쓰고 뭐 2인용, 3인용 이너 텐트만 따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실 공간이 지금보다는 더 넓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스타일에 맞게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랑베르크를 한 7개월, 8개월 정도 써본 것 같은데, 그동안 느꼈던 점을 얘기해 봤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장점도 많습니다.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그래도 벌레나 이런 게 좀 있으니까, 벌레나 모기가 그때까지도 좀 있으니까, 낮에는 타프처럼 쓰시다가 밤 되면은 스크린 내려가지고 벌레를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이제 열대야가 있을 때는 앞쪽에는 메쉬가 없거든요. 그랑베르크는 앞쪽에는 메쉬가 없어서 조금 더울 수도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게 벌레를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타프쉘이나 타프 스크린 쓰시는 분들은 여름에 꼭 그거를 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에 돔 타프랑 그랑베르크 하나 치는 거랑 촬영 시간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만약에 그랑베르크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타프 치는 거에 팩만 좀 몇 개 더 박으면 되는 거라서, 돔 타프 치는 거랑 이제 촬영 시간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아마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이너 같은 경우에는 걸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이제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용 시간이 길다는 게 크게 단점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좀 그렇죠. 다 이게 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타프 스크린이 맞으시는 분도 있고, 타프 쉘이 맞는 분도 있고, 그냥 이제 리빙 쉘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리빙 쉘은 여름에 이제 낮에 열기가 안 빠져나가거든요. 안에 있으면은 더워요. 그래서 그 밖에서 세팅을 하시다가 벌레가 있다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또 이제 물건도 다 들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2박 이상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일이거든요. 이게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타프 스크린이나 타프 쉘을 쓰시게 되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물건을 놔두고 스크린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니까는 그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랑베르크의 장단점보다 타프쉘의 장단점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랑베르크의 저기 장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랑베르크 구조가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옆으로 이 정면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창문을 안에서 열어 비가 올 때 창문을 열어도 비가 이제 들이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타프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직각인데 이 높이도 거의 2m에 가까우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창문을 열어버리면 빗물이 이제 다 들이치니까. 그 리빙쉘들도 마찬가지고 다 뭐 리빙쉘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모이는 구조고 타프쉘은 이제 직각이고, 근데 이제 그랑베르크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니까 비가 뭐 이제 바람이 조금 웬만한 바람 정도는 다 되거든요. 이게 참고로 이게 여기 튀어나온 데에서 이제 직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 사이즈는 27cm거든요. 이것도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데 그게 약간 각도가 좀 꺾여 있고 그 사이드의 높이가 낮으니까 비가 이제 들이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막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제외하고는 비가 와도 이제 스크린을 옆에 창문을 개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랑베르크를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점이 진짜 많고 매력 있는 쉘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쉘터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애정이 가는 점도 있고 마음 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이 그랑베르크는 아직까지는 요 그랑베르크는 디자인에 대한 희소성도 있고 신선한 디자인의 이게 쉘터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쉘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스노피크는 AS도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쓰다가 좀 안 맞으면 다시 이게 팔았을 때 이제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거를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쪽에 이렇게 상부에 벤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벤틸이 한쪽씩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랑베르크를 바람 많이 불 때 제가 안 들고 간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랑베르크가 안 될 정도의 바람이면 캠핑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리빙쉘 다른 텐트를 쓴다고 해도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캠핑을 안 가거나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가셔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 날씨에는 캠핑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이제 리빙쉘이라도 들고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그런 날씨에는 캠핑을 안 가는 게 맞으니까 바람이 약하다는 거는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게 막 못 쓸 정도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리빙쉘도 버텨지면 그랑베르크도 풀팩만 하신다면 충분히 똑같은 이제 방풍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이제 개발할 때 스노피크에서 개발할 때 그런 것도 다 그 테스트를 해보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바람이 약하다고 해서 이게 막 다 부서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만. 구조 자체가 이제 가지는 그런 그 단점이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고, 일단은 리빙쉘, 웬만한 리빙쉘하고는 똑같은 그 바람에 대처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안 날아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안 날아가고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를 항상 잘 체크를 하시고 바다나 이런 쪽 가실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팩도 많이 들고 가시고 줄도 여유분 많이 들고 가셔가지고, 그 캠핑은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바닥도 딱딱하던 바닥도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제 얼어있는 땅이 아니고서는 긴 팩을 항상 이제 조금 더 10cm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박으셔가지고 안전하게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